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국회 현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네. 어제 증언감정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에 이 고발 주체를 두고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고쳤다가 다시 원래대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최근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강경 행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제 증언감정법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건강한 논의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여러 의원분들께서 증언감정법 이제 개정 취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허위 증언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허위 증언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제대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고발 주체를 누구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토론이 있었고요. 저는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물론 밖에서 볼 때는 좀 이랬다 저랬다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주 지극히 민주적인 그런 대안 제시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원총회 안에서도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저는 결론적으로 국회의장님이 고발 주체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김현재 부속실장에 대한 국감 출석 논란이 실세 논란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총무비서관에서 일 부속실장으로 보직을 옮기면서 이 논쟁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네네. 국감 회피용 인사란 지적이 이어지는 등 그 1급 공직자인 인물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점 등 이런 의혹들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속속들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지는 못해요. 김현재 비서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김현재 비서관의 어떤 비리 의혹이나 이런 것이 불거진 것이 있나요? 저는 특별하게 비리 의혹이나 특별한 것이 불거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혹도 없이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좀 잘못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물론 그런 말은 있습니다. 오해받지 않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히나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총무비서관에서 일 부속실장으로 바꿨다 하는 점은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증인으로 부르고 그래서 청문회처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뭐 때문에 부르는 건지부터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혹이 있어야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실세 같다. 그러니까 나와봐라.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좀 해봅니다. 네네. 네. 국회 외통위원이신데요. 저는 별로 의혹은 잘 모르겠어요. 가지고요. 네네. 말씀 마무리를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예, 마무리 그럼 좀 듣겠습니다. 짧게 들어볼까요? 마무리.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국회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불러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의혹도 없는데 단순히 그냥 불러서 뭘 하겠다라는 거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인을 부를 때 증인을 부르는 취지 그리고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특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특정이 된다면 김현지 부속실장께서도 어느 직책이 있든 간에 국회에서 부르면 아마 응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회의 외통위원이신데요. 최대 현안인 네네.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선불로 내라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이제 놨지 않았습니까? 네네. 경주 에이펙에서의 정상회담 추진을 비롯한 관세 협상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 등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3,500억 불 선불로 먼저 내라. 사실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장 다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외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요구가
그것으로 멈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 다음 요구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나면 다음 요구는 준 돈이 아까워서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고, 뭐 경우에 따라 관세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는 생각.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그런 요구여야 응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투자하는 쪽에서도 최소한의 합리성은 갖춘 그런 조건이어야지만 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강경 노선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의견을 모르겠습니다. 다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좀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국가의 자존감까지 훼손하는, 과연 이것이 동맹이 맞는가? 저는 사실 많이 분개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너무 또 강한 말은 할 수 없는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계속 이렇게 협상하는 형태로 좀 시간이 좀 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내년 정도에 미국도 계속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